자, 이번 시간에 검토드릴 주제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비교 방식이라는 주제로 가볼까요? 우리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자, 세 개가 있죠. 다른 두 개 방식이 두 개씩인데,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게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 감정 평가 방법이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자동차라든가 집합 건물이라든가 동산 이런 것들이 주 대상이 됐던 바가 있고,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임대를 평가하는 주된 평가 방식이 임대 사례 비교법. 그래서 적산법하고 수익 분석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을 사이드 보충하는 개념에 불과하다라고 봤었고요. 임대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서 토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 다만 토지에 대해서 소위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을 가지고도 감정 평가를 할 수가 있고,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토지에 대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가지고 문제 구성됐던 게 있습니다. 해서 자, 일단은 집합 건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 자동차, 동산 등이 이슈가 됩니다. 해서 토지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계산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산림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산지와 임목을 가치가 다르니까 구분해서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한편 임목, 남은 거래된 사례를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하는데, 나무가 너무 작아서 거래된 사례가 없을 정도의 나무다라고 하면 그때는 원가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 해서 소경 목림, 지름이 되게 작은 나무를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혹시 일괄 평가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산림에 대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일괄 평가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렇게 두고 있고요. 자, 비준 가격 용어 잡으셔야 돼. 지난번에 비준 임료가 나왔던가요? 그럼 또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사례 가격에다가 바로 사시지계면 해서 좀 가격이 세 가지, 네 가지, 토지 가격을 제하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이 적산 가격이라고 해서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금액 또는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익환원법에서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환원이율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환원이율이라자 수익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논의하실 주제가 되겠고, 일단 사시지계면에서 기준점은요 항상 사례를 기준으로 각각의 요인들을 비교합니다. 뒤에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자, 이제 검토하실 주제 비준가격 사시지계면 해서 사전 보호정책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최근에도 28일자도 구성이 됐었어요. 해서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전 보정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의미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요건 지문 구성 안 합니다. 시점 수정 얘기는 원가법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져 물을 필요 없어.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공사비 변동률이라든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시점 수정에 관한 개념이니까 얘는 문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 비교치 해서 우리 감정 평가할 때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개별 분석에 앞서서 뭘 한다? 지역 분석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지역 분석이 인근 지역이다.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그러면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필요가 없다. 근데 유사 지역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어떻다? 지역 요인도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지금 분모의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사례가 들어간다. 개별 요인 비교치, 지금 이제 아파트의 감정 평가를 하고자 할 때 주어진 데이터 사례 자료하고 그 다음에 개별자, 지금 이제 대상 물건을 비교하는 것이 개별 요인 비교치에서 계산 문제를 구성해 갈 때 사정 보정하고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또 면적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모의 자리는 뭐가 된다? 사례가 들어간다. 요거 하나만 잡으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개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게 사례지요. 사례 물건이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 거, 문제 한번 보면서 볼까요? 사정보정치를 구하는 방법. 사정보정치라고 하는 것의 기본 공식이 뭐냐면, 사정보정치라고 하는 것의 공식은 이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전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어떤 거래 사례를 찾아보니까 어떤 부동산이 4억에 거래가 됐어. 그래서 이 4억짜리 물건을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정 감정평가를 계산해 보는데, 이 4억에 거래된 사연을 보니까 이게 원래 4억짜리가 아닌데 급매로 나오는 바람에 만약에 10%가 싸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4억이라고 하는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보정치를 계산해서 곱해줄 것. 사정보정치의 공식은 항상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간다. 그리고 사정보정치는 정상적인 경우가 분자값이 되게 됩니다. 해서 볼까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에 구입했으나, 고가로 구입했다라고 해서 이게 사례 자료가 되게 되는 거죠. 해서 지금 1000제곱미터를 1억 원에 1000제곱미터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100만 원 되나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되나요? 사례 가격이 얼마가 된다고요? 100만 원이라고요. 근데 10만 원이 되겠구나. 10만 원이 돼야지 계산이 나오지. 10만 원. 다시 갑시다. 산수가 제일 약해. 산수가. 지금 이 문제 취지는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요? 사례 가격을 구해야 된다고. 근데 정상 가격이 제곱미터당 8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정상 가격이 얼마? 8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가격을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1제곱미터 10만 원이면 10제곱미터는 100만 원, 그 다음 100제곱미터는 1000만 원, 1000제곱미터는 1억.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사례 가격은 얼마? 10만 원에 거래가 된 상태이다. 그래서 이때 사정보정치는 얼마? 0.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게 문제 전문 거예요. 사정보정치는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사정보정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는 나름 어렵게 꾼 거야. 왜?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일부러 1000제곱미터에 1억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약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계속 기본 공식이 뭐라고요? 기본 공식이 암기가 돼 있으면은 문제 몇 번만 유형을 연습해 보시면 대강 세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사정보정치를 계산해내는 방식. 그럼 시점 수정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딴 데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도 항상 분모의 자리는 뭐가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가게 된다. 분자에는 대상 물건을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게 될 것이 사정보정치 설명드렸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하고 사례 부동산 이 속한 지역 미리 유사 지역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준 가격을 계산할 때 사례 가격, 사정보정치 없다고 치고 시점 수정 생략하고 지역 요인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분모의 자리는 뭐가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가게 된다. 사례를 100으로 전지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들 보니까 100분의 95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기타 조건 나와 있죠. 마이너스 5라고 됐으니까 95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환경 조건 100분의 1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100분의 90이라고 하는 값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따로 얘기할 필요 없죠. 똑같으니까. 그러면 행정적 조건 플러스 10이라고 해서 100분의 110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0.95 곱하기 1.05 곱하기 0.9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지역 요인의 비교치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죠? 무조건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바로 사례가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까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0.95, 1.05, 0.9, 1.1을 곱하면 0.98725 이런 값이 나온다. 해서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결과적으로 0.98725 이런 값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한 문제짜리였다고요.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개별 요인의 비교치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대상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그리고 600제곱미터는 완경사 400제곱미터는 평지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개별 요인의 비교치를 구하시오라고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개별 요인의 비교치 항상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분자에는 대상값이 주어집니다. 대상값은 그 다음 되고 자 지금 완경사 부분은 20%의 감가 요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두 개로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600제곱미터는 완경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뭐가 됩니까? 사례가 되나요? 대상이죠, 대상. 대상 토지가 얼마? 600제곱미터는 완경사, 400제곱미터는 어떻다? 400은 평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경사 부분은 20%의 감가요인이 있다. 평지는 감가요인이 없다. 그럼 이제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600제곱미터 부분을 보게 되면 600제곱미터와 400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6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20%의 감가요인이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0.8을 하면 되는 겁니다. and 이제 4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곱하기 1 하면 되죠. 감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00 곱하기 0.8 하면 이거 얼마가 나와요? 480이 나오나요? 그래서 플러스 400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치고 이런 식으로 요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정리하면 조금 특이한 문제 형태가 되죠. 자, 지금 자 0.6 곱하기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자, 600제곱미터, 0.8, 잘못은 600제곱미터가 전체 중에, 전체로 갑시다. 이거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60%로, 자, 600제곱미터는 전체 얼마? 0.6에 해당이 됩니다. 0.6에 대해서는 0.8을 곱해주면 될 것이고, 0.4에 대해서는 그대로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자, 자, 뭐죠? 개별 요인의 비교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0.88이라는 값. 이게 조금 어렵죠. 한 번만 이제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 면적을 1000제곱미터, 미터로 가면 안 되고, 전체를 1로 봤을 때, 전체를 1로 봤을 때, 0.6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완경사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 0.4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평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0.6에 해당하는 부분은 20%의 감가요인이 있어서 0.8을 곱해주면 100분의 80을 곱해주면 될 것이고 0.4에는 1을 곱해주면 결국은 0.88이라는 값이 바로 자 개별 요인의 비교치.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에 다 나왔던 문제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1000제곱미터에서 저도 잠시 착각을 했는데 그냥 전체 차전 비중을 따져 묻는 게 포인트. 이건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면적을 갖고만 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자, 이게 개별 요인의 비교치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저 모든 얘기는 분모의 경우는 사례, 개별 요인만 좀 따로 이 계산이 들어갔었고요. 분자의 경우에는 정상 가격 또는 대상 가격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감정 평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논의하게 될 것이 자 이렇게 가는 거죠. 먼저 논의하게 될 것 첫 번째가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사정 보정치를 구해낼 것, 그다음에 시점 수정치를 구해낼 것. 시점 수정치는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그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의 비교치. 그다음에 이제 실제 계산 문제일 때는 면적 요인의 비교치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 보정치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되게 쉽게 구성이 됐었고요. 개별 요인이 조금 전체가 어렵게 이제 구성이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지문하고 문제 등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279페이지 첫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옛날 나왔던 지문들이죠. 2번 거래 사례 비교법은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 그래서 아까 건물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 따라서 원가법의 문제,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도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은가 보다. 그래서 원가법. 그다음에 아까 살림을 일괄 평가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 1번 질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에 되는 건물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을 일괄 평가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을 한다. 옳은 표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질문.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 거래 사례 비교법. 이게 이제 집합 건물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이때 산지는 따로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건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 되겠죠. 토지니까. 이에 비해서 인목은 자 기본적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르게 될 것인데 소경 목림은 어떻다?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이 작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가 하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한번 답이 됐었고요. 2번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일체로 한 가격에 산정을 해서 가능한 경우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해서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 되겠고요. 선박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원가법을 적용하니까 서로 감정평가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실제라고 해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먼저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 시, 지, 개, 면 이런 순서로 가게 되죠. 물론 실제 시험 문제는 사정 보정치,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비교할 때 항상 분모에는 어떻다? 바로 사례가 기준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사정 보정치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문제 보니까 아까 봤던 문제예요. 자 사정 보정치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1000제곱미터를 1억에 구입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 10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 한편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예요? 지금 자 8만 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사정 보정치 0.8이다. 이런 문제 있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최근에 28인가 나왔던 문제 같은데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날 한 것은 해서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내용 요소가 30년, 최종 잔가율을 10%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할 때 재조달 원가 대비 감가액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름 어려웠어. 그래서는 자 재조달 원가를 만약에 1로 한번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액법이니까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 낼 때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 몇 년? 30년 분에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재조달 원가에서 1에서 얼마 뭘 빼야 된다. 지금 잔존 가치인가요? 잔존 가치를 뺀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매년의 감가액이 돼서 잔존 가치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나요? 잔가율이 10% 그럼 0.1을 빼면 된다라고 해서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는 두 개 문제를 섞었는데 정액법일 때 매년에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시오라는 공식, 정액법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공식이 뭐라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뭐가 된다? 잔존 가치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요
제조달 원가를 1로 보게 되면은 뭐야? 30분의 0.9가 되나요? 30분의 0.9가 되잖아요. 이거 산수로 계산을 해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30분의 0.9면 0.03이 되나 봐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제조달 원가에 대한 매년의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조달 원가를 아까 1로 줬으니까 전제했을 때 이때 1분의 0.03.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0.03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름하여 자 어디에 대한 제조달 원가에 대한 매년 감가액의 비율 이렇게 갈 텐데 문제는 퍼센트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얼마? 3%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고 차근차근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물어본 걸 먼저 뭘 물어본지를 찾아봐야 돼요. 제조달 원가에 대한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조달 원가를 1로 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 분모가 1이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니까 0.03이라는 금액. 그래서 이게 퍼센트로 표시하면 3%다라는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요.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 사례가 인근의 정상 가격 대비 20% 저가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 보정치액을 적용했다라고 해서 다시 가볼까요? 사정 보정치액 공식이 뭐가 됩니까? 사례 가격 분해 뭐가 된다? 바로 사례 분해 정상 가격이 어떻다? 사정 보정치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사례 가격만은 정상 가격인데 사례 가격을 보니까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은 이 거래 사례가 인근의 정상 거래 대비 20% 저가 매도가 됐다. 그럼 사례가 얼마라는 얘기야? 0.8의 거래가 됐다. 정상은 1이다. 그래서 1 나누기 0.8 해볼까요? 1 나누기 0.8 하게 되면은 0. 이렇게 들어가요. 0. 자, 0. 이런 게 어려워. 1,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봐요. 그 다음에 8에 26, 진짜 0.125라는 값. 그래서 지금 1 나누기 0.8라면 자, 다시 1.125인가요? 다시 정상 가격이 1로 봤을 때 사례 가격이 0.8 돼 있죠? 그 계산기 써요. 1 나누기 0.8 하게 되면 1.25라는 값이 나온다. 해서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에서 사정 보정치는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요즘 문제는 전에는 이제 사정 보정치만 물어보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원가법이랑 묶어서 구성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3번 문제. 얘는 좀 오래전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요거 패스. 요거는 너무 많이 하면 지치니까 패스하시고 그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거기 282페이지 첫 번째 박스를 보니까 핵심심은 1번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에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거. 지금 3개월 전에 1억이야. 그러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는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2번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에서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다 옛날 문제 들어있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평가할 때 바로 앞에 있는 것, 한 달 전 거래 사례가 아무래도 더 유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년 전보다 한 달 전께 더 쓸모가 있다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의 비교시는 아까 문제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저 얘기의 시작도 끝도 뭐가 된다고요? 사례분해 바로 자, 대상 가격, 이런 대상 물건, 이게 바로 지역 요인의 비교치라는 거, 개별 요인의 비교치 관련한 거, 사례 개별 요인의 평점 중에서 분해, 대상 개별 요인의 평점에서 여러분 교재 283페이지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지금 먼저 1번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평가 항목별 비교 등이 다음과 같을 때 자, 개별 요인의 비교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점 4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해서 먼저 지금 이 주어진 데이터가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대상 부동산이 자,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과 비교했을 때 지금 그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건 다 뭘 얘기하는 거야? 대상 부동산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함이라고 되어 있죠. 퍼센트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가로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5% 우세. 그럼 얼마 돼? 100분의 105가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슈. 자,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 3% 열세. 그러면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대상 부동산은 97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형상 고전 동일한 필요 없고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4% 우세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00분의 104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게 되면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를 하게 되면은 거기 주어진 데이터 1.05924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592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소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서 반올림 한번 날려버리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59라고 하는 값이 바로 어떻다 답이 되게 된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항상 분모의자는 뭐가요? 사례가 기준이 된다. 그냥 항상 사례를 100으로 보고 계산하는 게 항상 편해요. 아예 계산 문제 5% 열세함, 4% 우세함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제, 아까 봤던 문제고요. 3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격을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사시지계면,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하게 되면 어떻다? 비준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슈를 삼아야 되죠. 그래서 자, 이제 하나하나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먼저 이슈가 됐던 것을 보니까 3번 문제를 보고 있나요? 대상 부동산 면적이 900제곱미터이고 사례 부동산 토지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기준 시점 1년 전 2억 원의 거래가 됐다. 해서 자, 먼저 출발점 뭐가 되는가요? 첫 번째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됩니까? 2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죠. 사례 가격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사정 보정치 따져봐야 되죠. 사정 보정치라는 데이터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연간 지가 상승률 0.5%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원이라는 금액이 이자율 R일 때, 자, 만약에 N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 공식에다가 뭘 해야 된다고요? 1 플러스 R이 얼마냐면 5%니까 0.5가 되는 거, 0.05가 되는 거죠? 0.05가 되는 거죠? 이것에, 자, 몇 년 지났어요? 지금 보니까 1년. 그럼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억 곱하기 계산하면 지금 시점 수정치 1.05라고 하는 것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거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역 요인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개별 요인 10%서 100분의 110이니까 100분의 110 하면 이게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시지계면해서 면적 요인을 보니까 사례 부동산이 얼마?
1000제곱미터, 대상 부동산이 얼마? 900제곱미터. 그래서 2억 곱하기, 자, 시점 수점 관련해서 1.05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 1.1이 될 테고, 면적 요인은 0.9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억 곱하기 1.05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돼? 1.1 곱하기 0.9를 하게 되면은 요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뭐 산수는 뭐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별게 없어요. 그냥 시점 수정 얘기 관련해서 원가법 할 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 요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정 보정치 사례 가격만의 정상 가격, 그 다음에 지금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비교할 때 항상 분모 값에 뭐가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해서, 실제로는 계산기 가지고 똑딱딱딱 뚜르게 되면 뭐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갈 필요 없이 몇 번 숙달이 되시게 되면 그렇게 바로 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내려면 기본 공식을 세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공식이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4, 8에 30 이렇게 나오듯이 자연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괜히 공부를 시작해갖고 그냥 겠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다 치고요. 4번 문제 하나 더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284페이지 문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대상 토지의 감정 평가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스타트를 끊어야 되죠. 먼저 대상 토지의 가격 따지기 위해서 지금 사례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사례 가격이 일단 얼마가 됩니까? 3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3억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따져물을 게 뭐야? 시점, 수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례 가격이 거래 시점이 2018년 3월 1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대상 토지의 기준 시점은 2018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 그 사이에 시점, 수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시점성이 문제가 되겠죠? 얼마? 4%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곱하기 할 것도 없이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 1에다가 4%는 뭐야? 0.4입니다. 0.04입니다. 0.04 해서 가면은 이게 뭐야? 3억에다가 지금 1.04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기간 전체를 따진 거니까 N승 1승으로 가면 되는 거고 1.04. 그 다음에 사실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한번 볼까요? 제3종 일반 주거적, 제3종 일반 주거적 똑같습니다. 그러면 따져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역 요인. 자,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 개별 요인. 자, 5% 열세라고 돼 있어요. 뭐가? 지금 이제 대상 토지가 5% 열세. 그러면 자, 이 아이가 만약에 사례가 100일 때 얘는 얼마? 9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면적 요인 따져봐야 되죠? 면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 면적 요인을 계산할 때는 사례가 지금 면적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 1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이에 비해서 지금 대상 토지는 얼마? 120제곱미터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시지기면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3억 곱하기 둘 다 공부 못하면서 둘이 떠들면은 해결이 안 나죠. 그래서 곱하기 1.22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3억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3억 5,568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편하게 그냥 사시지계면 항상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비교해 가는 방식.
산수가 어려워 보이는데 실질적은 별게 없어요. 몇 번만 훈련하시면 이런 문제, 4번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거의 수험생들 초토화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복잡시려? 뭐 읽어봐. 대상토지 AC B동 150번지 밑줄, 토지 120제곱미터, 120제곱 밑줄, 제3중 일반 주거동 밑줄, 9월 1일 날 밑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시험지가 더러워서 알아볼 수가 없어. 그냥 사시지계면이라는 공식에 그냥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고 나서 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구하시오. 그럼 비준 가격을 구하시오 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사시지계면 이렇게 가시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 연필 놓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임대 사례 비교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눈빛이 저게 배신 때리고 끝날 줄 알았더니만 아니 임대 사례 비교법은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요. 읽어드리고 끝나. 자, 비교 방식 중에서 임대료를 계산해내는 방식. 아까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가 가방 싸다가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해. 왜 지랄이야? 딱 이런 분위기인데. 다시 갑시다. 임대료 평가하는 방식. 여기까지 보셔야 내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교재는 2페이지, 지문 3개밖에 없잖아. 이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하냐고 쪽팔리게. 그래서 살을 붙이는 거야. 자, 임대료, 임료를 계산하는 감정평가 방식. 자, 지금 이제 비교 방식으로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서 이제 평가 방식이 되는 거죠. 한편 원가 방식에서 계산했던 게 적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적산법에 따르면 적산임료라고 하는 것 개념이 있었고 적산임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기기필, 기초가액이다 기대이율 플러스 뭐가 된다? 필요재경비. 한편 수익 방식에 따라서 자 임료를 평가하는 것을 수익환원법 분석법, 수익 분석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익임료라는 용어를 썼었죠. 수익임료라고 하는 것은 순필이, 순수익 플러스 필요재경비라고 해서 순필이, 기기필 순필이. 그런데 이 적산법에 따른 적산임료라든가 이 수익분석법에 따른 수익임료는 소위 부차적인 방식이다. 주된 임대료 평가 방법은 뭐가 된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식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감가 수정하자 시선가액의 조정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처음 각각 계산한 금액에다가 가중치를 두어서 종국적인 감정평가액을 계산해 낸다라고 해서 그래서 임대료의 주된 평가 방법은 뭐가 된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 지문 이제 집에 가려고 가방 쌌던 거 다시 풀었잖아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갈까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각각은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를 가지고 사시지계면에서 가치 형성 요인은 지금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시지계면 등의 비교 과정을 가져서 임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 임대를 평가할 때는 자, 뭘 적용한다? 임대 사례 비교법. 그래서 아까 자, 적산임료라든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기를 수익임료라고 하는 다 사이드 쟁점이다. 그래서 비준임료, 요거 한번 시험에 나왔었잖아. 비준임료 용어의 정의가 아까 비교 방식에 따른 가격이라는 게 비준가격, 비교 방식에 따른 임료라는 게 비준임료. 그래서 사례임료를 기준으로, 이 사례임료를 기준으로 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은 그 밖에 면적요인을 고려해서 임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 첫 번째 임대를 평가할 때 적산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틀렸죠? 임대료는 뭘 적용을 한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에서 구해야 할 임료는 실질 임료이다. 모를 얘기. 그 다음에 실질 임료 다 필요 없는 얘기네. 그래서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지문에서 어차피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86페이지 가서 비준 임료의 계산에서 비준 임료는 사례 임료다. 사시지계면 나와 있죠?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비준 가격을 물어보면 되거든.
비준 가격을 물어보면 된다고 똑같은 구조니까 해서 아까 비준 가격을 갖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고 얘는 그저 임대를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여기까지 보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요. 공시지가 기준법 나머지 내용들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